네,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이 북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후속 협상이 왜 진행이 안 되는가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일단 좀 불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성김주 필리핀 대사 그리고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다시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6일에 평양을 다시 방문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북미 관계가 우리의 바람대로 제대로 풀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 국민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북미 관계가 잘 풀려가지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정세가 조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게만 되면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또한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한 분 인터뷰로 모셨는데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 러시아 대사 우윤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사님. 지금 러시아 현지에서는 한창 월드컵이 진행 중이라 모든 분위기가 여기에 쏠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대표팀은 모든 일정을 끝냈으니까요. 뭐 이건 따로 여쭤보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크죠, 대사님?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와 우리 한국 간에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 두마에서 역사적인 연설도 굉장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서 한반도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한반도에서 만약에 좀 평화가 안착이 된다면 가스관 연결해서 가스도 팔 수 있고, 또 철도 연결해서 이게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연결이 되면 또 거기서도 또 어떤 특수가 발생하고, 바로 이런 경제적인 동기가 크다. 이런 그 분석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네. 사실 러시아야말로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어느 나라보다도 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 이렇게 다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예. 좀 그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가스관 연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만약에 지금 그 연결이 된다고 할 경우에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난관이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네네. PNG 사업이라고 해서 가스관, 예전에도 그런 정책을 우리 정부가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되겠죠. 첫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요가 굉장히 가스 수요가 많은 나라인데, 다른 나라에서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또 채산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구입 가격이. 그런데 일단 러시아가 굉장한 그 매장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에너지 공급에 우리에게는 굉장한 메리트, 장점이 될 것이다. 이 점은 양국 정부가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또 적기다. 국내 일각에서는 근데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몇 분 계시긴 하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됐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러시아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가격을 확 올려버리면 하고 하는 걱정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파이프 잠가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앞당겨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것은 남북 관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변수죠. 늘 남북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남북 간의 문제가 잘 원만히 해결되고 평화 보장이 된다면, 우선은 러시아와 한국 간에는 신뢰 관계가 구축되고 또 서로 손해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득을 보는데 가스관을 잠글 필요는 없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는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할 텐데, 그 공급 계약 내용을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랄지 이런 변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어떤 사업도 변수가 전혀 없는 사업은 없는 거겠죠. 물론 그렇겠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적기다. 지금이 한번 잘 협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10년 단위든 20년 단위든 얼마가 적정가를 설정을 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계약을 통해서. 주로 가스는 장기 공급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러시아가
이제 개방을 하고 있고 무역을 하기 때문에 네네. 만일 어떤 국가하고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독일하고도 가스 계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나토 국가의 핵심인 독일도 아주 지금 더 많이 공급량을 늘리려는 스트림이라고 하는 그런 뭐 계약을 하려고 메르켈 수상이 다녀가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철도 연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철도 연결 사업이야말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논의 사항 중에 하나였고요. 예. 실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양 정상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철도공사 사장하고 러시아의 철도공사 사장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남북 간에 지금 그 철도 협력 사업이 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철도 사업이야말로 몇 년 안에 가장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늘 꿈에 그리던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가 물론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꼭 그게 비핵화가 모두 완료된 다음 그 다음에나 실시될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꼭 안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요. 이것은 모두에게 이득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에도 이득을 주고 러시아에도 이득이 가고 우리에게도 이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 북한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열악한 철도 도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러시아야말로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 그래요?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굉장히 지금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 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배로 비행기로만 날르고 있는데 만약에 철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세 나라가 모두 주변국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변수만 없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지금 그 수요가 떨어지고 있나요, 지금? 아무래도 물량이 이제 러시아 자체 수요만 가지고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만일에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우리 부산, 서울도 더 나아가서는 해저로 일본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얘기가 좀 있었었죠. 네, 그래서 일본발 물류가 네네, 그렇습니다. 엄청나죠, 물류량이.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러시아는 통행료만 챙겨도 엄청나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대한민국도 배로 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단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가을인가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슈퍼그리드 사업을 언급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전력망을 쭉 연결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정상회담 할 때 이건 역시 우리 산업부 장관이랑 관계부처 장관이 MOU 서명했는데요. 남북러의 전력 통합망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를 북한을 경유해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나라에도 이득이 되고 러시아에도 이득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사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한전하고 또 러시아의 이 전력공사 로시티 간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의 전기를 우리한테까지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공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것은 이제 전문 한전에서 잘 알 텐데요. 러시아 연해주 쪽에 있는 그런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북한은 경유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 대비해서는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MOU를 이번에 맺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리를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스도 팔어, 전기도 팔어, 철도의 통행료도 챙겨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보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럼 좀 러시아도 북한에 싼 값에 그러면 러시아도 그 에너지 자원을 가져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 이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좀 나서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촉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좀 정적인 작업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푸틴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공동 성명에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비핵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공동 성명 내용에 담았고요. 예. 또 그 라바로프라는 외교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래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뭐 미국 못지않게 이 남북한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할수록 러시아는 득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을 맞이할 때도 아주 최상 예우를 했습니다. 19년 만에 국빈 대우도 허용했고요. 네네. 또 하원에서 연설도 하고 이것은 러시아가 우리도 역할을 하겠다 하는 걸 양 정상 간에 확인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 대북 제재 완화를 담은 유엔 안보리 언론 그러니까 이 안보리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추진하다가 미국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혹시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되는 얘기인가요? 네, 물론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늘 미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 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공조를 하는 것에서는만큼은 이제 대외 정책에서 꾸준히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 그거하고 다르게 우리 대통령께서도 양자 관계, 우리는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북한이나 미국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두 나라가 이득을 보는 이런 원칙 하에서 일단 남북러 사업도 할 수 있으면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러시아가 그 북한의 비핵화에 소극적이다거나 이런 판단은 현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다만 중국, 미국이 있기 때문에 외교 정책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신중함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월인가요? 이 동방경제 포럼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대사님? 네네. 이 자리에 그 남북러 그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국내 언론이 점친 바가 있는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이 어려운데요. 일단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수장은 참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현지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김정일 위원장은 아직도 답을 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얼마 전에 정상회담도 했고 또 뭐 작년에 나인브릿지 등등 동방경제 포럼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그냥 참석을 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정상회담 모든 걸 다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동방경제 포럼에 그 참석을 할지 여부 자체가 아직은 미정인 상태네요. 그러면 아직은 신중한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는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한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조만간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던데요. 네, 헬싱키에서. 혹시 이 자리에서도 북한 문제가 주되게 그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들은 당연히 비핵화에 관해서 논의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였습니다. 네, 사실 러시아야말로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어느 나라보다도 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 이렇게 다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좀 그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그 가스관 연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지금 그 연결이 된다고 할 경우에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난관이 아직도 남아 있긴 합니다. PNG 사업이라고 해서 가스관 예전에도 뭐 그런 정책을 우리 정부가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되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요가 굉장히 가스 수요가 많은 나라인데 뭐 다른 나라에서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또 채산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구입 가격이 그런데 일단 러시아가 굉장한 그 매장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에너지 공급에 우리에게는 굉장한 메리트 장점이 될 것이다. 이 점은 뭐 양국 정부가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이 또 적기다. 네. 국내 일각에서는 근데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몇 분 계시긴 하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이 그 연결이 됐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러시아가 네.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가격을 확 올려버리면 하고 하는 걱정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파이프 잠가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앞당겨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네, 그것은 남북 관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변수죠. 늘 남북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네. 남북 간의 문제가 잘 원만히 해결되고 평화 보장이 된다면 네. 우선은 러시아와 한국 간에는 신뢰 관계가 구축되고 또 서로 손해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득을 보는데 가스관을 잠글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예. 정치적인 문제는 일단 논의로 치더라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네, 네.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할 텐데 그 공급 계약 내용을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대사 우윤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사님. 지금 러시아 현지에서는 한창 월드컵이 진행 중이라 모든 분위기가 여기에 쏠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대표팀은 모든 일정을 끝냈으니까요. 뭐 이건 따로 여쭤보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크죠, 대사님.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와 우리 한국 간에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 두마에서 역사적인 연설도 굉장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서 한반도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한반도에서 만약에 좀 평화가 안착이 된다면 가스관 연결해서 가스도 팔 수 있고 또 철도 연결해서 이게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연결이 되면 또 거기서도 또 어떤 특수가 발생하고 바로 이런 경제적인 동기가 크다. 이런 그 분석이 많은데. 네,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이 북미 간의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후속 협상이 왜 진행이 안 되는가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일단 좀 불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성김주 필리핀 대사 그리고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다시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6일에 평양을 다시 방문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북미 관계가 우리의 바람대로 제대로 풀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 국민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북미 관계가 잘 풀려가지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정세가 조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게만 되면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또한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한 분 인터뷰로 모셨는데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개방 경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랄지 이런 변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어떤 사업도 변수가 전혀 없는 사업은 없는 거겠죠. 물론 그렇겠죠. 예.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적기다. 지금이 한번 잘 협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10년 단위든 20년 단위든 얼마가 적정가를 설정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계약을 통해서. 네, 주로 가스는 장기 공급 계약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러시아가 이제 개방을 하고 있고 무역을 하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국가하고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독일하고도 가스 계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나토 국가의 핵심인 독일도 아주 지금 더 많이 공급량을 늘리려는 노스트림이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하려고 메르켈 수상이 다녀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